안녕하십니까. 저는 군산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교수 고석인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해서 반갑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현대미술에 관계된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속해 있는 학과는 미술학과고요. 미술을 생각했을 때 아마 작가라는 생각을 많이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작가라는 거는 자기 작품을 스튜디오에서 제작하고 그 다음에 전시장을 통해서 아마 일반인들에게 보여지는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 그게 판매가 돼서 어떤 생활을 영위하는 전업작가들을 많이 생각하실 텐데요. 요즘은 현대미술이라는 개념이 도입된 지가 꽤 돼서 그러한 전통적인 방법의 전시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펼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혹은 창작 활동 또는 디지털 관계된 전문 분야에서 여러 가지 직종에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거나 혹은 창업을 할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특히 요즘은 여러 가지 산업화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순수라는 부분, 순수 예술이나 순수 과학 쪽이 많이 약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수 부분으로 가면 조금 여러 가지 진로에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먼저 저희 학과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학과에는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세 가지 이제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서양화, 동양화, 또 한국화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조각, 조소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전공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전공을 저희가 이제 어떤 형태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졸업해도 작가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작가가 될 수 있는 방법과 또 하나는 교직, 교육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미술 관련 전문 직종에 종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런 영상들도 저희 수업에서 실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졸업생들도 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직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다른 시각으로 미술을 한번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미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때 미술이라는 것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튜디오나 이런 전통적인 어떠한 구조 안에서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60년대 지나가면서 이제 포스트 모던이라는 개념이 생겼고 그 포스트 모던의 중심적인 어떤 이슈들은 예술이 특정 분야 좀 고상하고 조금 학력 수준이나 지위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모던적인 예술에서 벗어나서 일반 소비자들, 일반인들, 평범한 사람들도 즐길 수 있는 그리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도용해서 새로운 미술 운동을 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우리가 말하는 그 여러분들 미술 시간에 배웠던 사조는 아니고요. 어떤 시기적인 구분입니다. 모던 시기와 포스트 모던. 포스트란 말은 뭐뭐 이후니까 모던 이후라는 어떤 시간적 구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이제 현대 미술이라는 개념으로 다시 이제 좀 포괄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컴퓨터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디지털 기기들 또 휴대전화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을 생활 속에서 실제 여러분들이 몸소 편하게 활용하는 세대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아날로그 세대부터 성장했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문화 그리고 지금같이 MZ세대가 누릴 수 있는 이런 새로운 문화들이 조금 생소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술 분야에서는 지금 현대 미술 쪽으로 보면 그전에는 전통적인 재료들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다면 지금은 디지털적인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모든 매체들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또 실제 전시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전시장에서 뭐 모니터를 이렇게 건드려서 뭐 그림이 움직인다거나 혹은 어떤 반응을 하거나 요거는 이제 참여 예술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러한 내용들을 많이 접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미술관이나 이런 박물관에서 일반인들과 같이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요즘 여러분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고 계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저희 학과 관련된 자격증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직 중등교사 2급 정교사 자격, 우리 선생님들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시는 자격증이죠. 그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요. 그리고 2012년부터 새로 정부에서 시행했던 제도 중에 하나가 문화예술 교육사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요 사이 보면은 여러 다양한 기관에서 문화예술 교육사 자격을 가진 분들을 초빙하는 모집하는 그런 공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에 관계된 기획평가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까지 운영할 수 있는 문화예술 교육사라는 자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동 미술 지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미술 치료, 심리 치료의 한 부분인데요. 그 다음 컬러리스트 혹은 컴퓨터 그래픽 관련된 여러 가지 직종에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미술에서 그 기반으로 해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직종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 과의 이제 교육 과정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양화, 그 다음에 한국화, 조각, 요 세 가지 분야로 저희가 전공이 있고요. 그 전공에 관계된 실습, 그래서 실기 지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론으로는 미술사, 이제 여러 가지 미술사가 있는데 동양미술사, 한국미술사, 서양미술사 요 세 가지 과목이 있고요. 그다음 미술 관련된 교직 관련된 이론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 교육사라고 해서 5개 과목이 있습니다. 그 과목들을 여러분들이 이수하게 되면 나중에 졸업할 때 졸업장과 같이 교직을 한 학생들은 교직 자격증, 그다음에 문화예술 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제 3D 프린팅이라든지 영상 관련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거에 준해서 이제 준비해야 될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이미지를 제작하는 데 관련된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그 다음에 인디자인을 저희가 프로그램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상에는 프리미어, 그 다음에 애프터 이펙트를 지금 또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D 프린터에서는 3D 맥스 프로그램을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도록 수업을 편성해 놓았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기본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기본적인 거는 저희 학과에서 전부 여러분들이 수업을 받고 어느 정도 숙달시킬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환경 중에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키는 부분이 아마 AI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AI가 그림을 그려서 판매해서 1억 이상의 낙찰가를 받고 팔리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봤을 텐데요. 아마 걱정을 할 겁니다. 그림이라는 거 혹은 예술을 제작하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를 이제 AI가 대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류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부분이 창작 부분인데 그 부분이 데이터가 많이 들어갔다고 해서 꼭 새로운 정말 창작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데이터 값이 나와서 거기에 어떤 범위 안에서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사회가 변하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범위들을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옛날을 보면 인간이 교육이 없던 시대 그런 시기에도 가장 인간이 기본적으로 했던 게 그리거나 혹은 춤을 추거나 어떤 악기나 두드려서 소리를 내거나 우리가 보면은 아프리카에 있는 원주민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관습적인 그런 문화를 보면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요. 그 위에 문화가 생기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든지 혹은 이집트 문명을 거치면서 왕권이 생기고 파라오나 황제들이 여러 가지 권력을 가지고 그 안에서 계급이 생기고 또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예술과 문화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가장 예술을 많이 꽃피우고 변화를 가장 크게 일으켰던 시기가 그리스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 시대를 보면 자유라는
그러니까 절대적인 황제라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자유라는 부분이 그 전보다 좀 컸었고요. 또 하나는 큰 변화는 철학이라는 게 그 자유 안에서 꽃을 피우다 보니까 그러한 자유와 또 자유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생각, 그리고 생각을 담을 수 있는 어떠한 기법, 방법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요. 그 시기를 거치면서 점점 이제 절대 권력에서 귀족의 사회로, 혹은 그 이후에 부르주아라는 어떤 그 자본주의, 돈이 많은 그 어떤 경제적 지배층, 이러한 권력을 누리는 그 안에 이제 예술이 같이 포함되어 있었었죠. 그리고 현대에 들어와서는 이러한 소비층이 어떤 절대적인 어떤 그 상위층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들이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술도 이러한 흐름을 따라서 변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변화 중에 현대 미술이라는 게 다시 나오게 됐고요. 그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대 안에서 예술이라는 범위가 꼭 우리가 말하는 아까 말씀드린 스튜디오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디자인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 영상 혹은 첨단적인 어떤 기법들 안에 예술적인 어떤 소양들이 굉장히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인프라는 예술성을 갖고 그런 소양을 바탕으로 해서 그 위에 다른 기법이나 방법들을 가미했을 때 좀 더 새롭고 발전적인 방향이 제시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예술했던 우리 졸업생들이 실제로 그 화가로서 성공하는 케이스는 적습니다. 나이가 아직 젊고 여러 가지 그 미술 시장의 특성 때문에 어느 정도 연령대가 이상이 돼야 되는 문제가 있죠. 그 사이에 굉장히 힘든 세월을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교수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죠. 근데 요즘은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힘들고 정말 어려운 시간이지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종과 그렇지 않고 조금 덜 힘들더라도 그러니까 자기 생활이나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수입이 좀 적은 직종을 선택하라 이제 물어보면 후자의 직종을 많이 선택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죠. 그러면 지금 디지털적인 세상에서 재택근무도 많고 프리랜서 혹은 창업 이런 거를 정부에서도 중요시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말맞춰서 지금 문화예술 기획이나 혹은 관련된 직종으로 저희 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 제자들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대부분 다 굉장히 성공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수입도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후에 여러분들에게 그 친구들의 한 생각을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좀 더 직접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미술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는 이제 아름다울 미자고 술은 기술자인데요. 요 용어가 나온 거는 옛날이니까 옛날에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기술을 얘기를 했었죠. 아름다움이라는 게 그럼 뭐냐 학생들에게 물어보고 합니다. 근데 명확하게 아름다움이 뭐라고 하기는 힘들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틀리고 민족마다 틀리고 색채라는 것을 정의하기가 어렵듯이 그 안에 미술이라는 큰 범위 안에 색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미술이라는 것을 막연히 이럴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하는데 미술이라는 거는 현대에 와서 미술이라는 건 과거의 미술과 조금 변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대에서 미술이라는 거는 어떠한 시각으로 어떻게 사물을 보고 다른 사람과 다른 방법으로 자기 생각을 풀어나가느냐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시대에 보면 유행어라든지 혹은 유행하는 어떤 패션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면 흔히들 많이 따라가고 즐기는 정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기존에 있던 어떤 체제 고정관념을 벗어나서 자기 생각을 어떻게 담아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느냐 이게 중요한 화두인 것 같습니다. 현대에 사는 우리들한테는 오히려 더 난해하기도 하죠. 왜 그러냐면 사용할 수 있는 매체라든지 재료들이 과거에는 제한적이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다양하죠. 모든 게 다 가능하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앞에 있는 책상이라든지 의자도 예술의 한 부분으로 들여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흔히들 많이 말할 때 이제 창밖에 보이는 경치를 얘기할 때
예, 이런 얘기를 하죠. 모던까지는 이제 액자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현대에 와서는 이제 액자를 많이 사용을 안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액자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주변에 아마 그 건물 안이나 밖에 있다면 보이실 겁니다. 창문이. 그래서 액자는 창문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모던적인 생각인데요. 창문 안에서 혹은 밖에서 예를 들면 창문 안에서 해볼까요? 그 실내에서 창을 통해서 밖을 바라보면 밖에 있는 경치는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내가 있는 곳은 그곳이 아니죠. 실내죠. 그러면 뭐만 할 수 있냐면 공간적 공유가 아니라 시각적 공유를 하고 있는 거죠. 창 밖에 있는 경치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 안에 시간성이 존재하는 것이 우리가 보여지는 경치인 거고요. 그 시간성이 정지되어 있어서 시간성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벽에 걸려있는 액자 안에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액자의 특징은 뭐냐면 공간의 구분이에요. 같은 공간이 아니라는 의미죠.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 노트북 켜면 그 윈도우라는 OS 프로그램이 뜨죠. 시작 프로그램이 뜨는데 그 윈도우란 말을 빌 게이츠가 처음 만드는 걸로 여러분들 알 겁니다. 근데 그 하버드 다닐 때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만든 빌 게이츠가 왜 그 프로그램을 윈도우라고 했을까 생각하는 학생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희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거기에 대한 생각을 안 했더라고요. 근데 그 윈도우라는 건 뭐냐면 방금 설명드린 창하고 같은 거죠. 그 모니터에 있는 그 윈도우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상 공간을 우리가 볼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마치 창문과 같이. 그래서 그 프로그램 이름 자체가 윈도우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모던적인 거고요. 포스트 모던이라고 전에 이제 설명을 드린 게 있는데, 포스트 모던은 이제 이게 굉장히 많이 변화합니다. 시간과 공간성이 제한적인 거에서 실제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할 포스트가 1996년에 썼던 책 중에 리턴 투 더 리얼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 안에서 이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아주 옛날에는 사실적인 묘사를 했고 근대 들었으면서 추상이나 혹은 정신적인 혹은 생각하는 혹은 냄새, 색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 아니면 점선면이나 기본적인 조형 요소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 이거를 추상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음악을 표현한다든지 실제로 시각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그러한 것들을 해오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현대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포스트 모던 이후에 뭐가 바뀌었냐면 그 예술적인 공간이 실제 공간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설치 미술이라든지 혹은 퍼포먼스 이런 것들은 실제 우리가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은 시간을 공유하면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도 이제 책상이랑 이렇게 뒤에 많이 보이는데요. 이거를 그대로 전시 공간에 옮기면서 예를 들면 K대학의 휴게실 이렇게 하면 이제 아마 학생들이 혹은 성인들이 경험한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런 책상들과 이런 공간이 있었지 하고 같은 공간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각적으로만 공유하는 모던 시대와 다르게 이제는 공간을 같이 공유하는 예술가가 어떤 제안해 놓는 그런 공간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저는 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모던은 창문이라는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던은 문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현대에 와서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걸 봤을 거예요. 뭐 많이 탄성을 지르는 어떤 여러분들이 감동 혹은 와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디어 파사트라는 분야인데요. 영상 분야이지만 여러 가지 이제 공학적인 그 수치나 이런 게 필요하죠. 그리고 고성능 프로젝트들이 좀 여러 대가 필요하겠죠. 근데 그 모든 거를 하는 것은 예술가가 창작 안에서 상상 안에서 해내는 거고 그걸 실행하는데 예술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거기에 관계된 여러 가지 기술이 접목돼서 하나의 완성품이 나옵니다. 건물 위에 벽에 외부에서 어떤 영상들을 쏴서 굉장히 큰 규모의 영상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그리고 실제 존재하고 있는 건물 벽을 모니터나 혹은 스크린처럼 예술품을 반영시키는 어떤 면으로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구조적인 특성을 보면 보통 현대 미술 초창기에는 소통이라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분야를 많이 했는데 저는 요 사이는 플러스 2, 그러니까 2C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는 소통이었다면 지금은 융복합. 그래서 코오퍼레이션적인 어떤 역할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협업하는 여러 가지 분야들이 많이 생겼고요. 그 안에는 예술성을 갖고 있고 예술적인 창작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두뇌 역할을 하고 모든 어떤 조절을 같이 해주는 그런 프로젝트나 혹은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는다면 그 새로운 어떤 분야에서 여러분들의 창작성과 만족감을 느끼며 좀 더 행복한 그리고 좋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직종으로 여러분들이 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좀 부족하나마 현대미술에 대한 약간의 개념과 그리고 우리가 사회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미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러 가지 변화가 더 급격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기계들이 혹은 인공지능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많이 대처하겠죠. 여러 가지 직군들이 많이 변화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자기 전문 직종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예술적인 창작적인 일이 그 중에 한 분야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큰 행복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직업군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해오던 남들이 흔히 하는 일이 아닌 앞으로 필요한 일을 찾으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고요. 그 안에 기본적인 거는 논리적인 사고와 창의력이 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산대학교 미술학과 교수 고석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후배님들. 저는 국립군산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1사학번 졸업생 장한성입니다. 저는 현재 졸업 후 주식회사 브라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주식회사 브라이트는 예비 사회적 기업이자 전시 및 컨벤션 분야의 직접 생산층을 보유한 문화 콘텐츠 기획사입니다. 현재 저희 주식회사 브라이트는 군산시뿐만이 아니라 충청남도 예산군에 지사를 두어 홍성군, 예산군, 장수군, 보령시 이런 각종 다양한 지역들에서 사업을 병행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대 시대에는 미술이라는 역량 하나 가지고는 힘든 시대입니다. 대학생 시절 때 단순히 그림을 잘 그리는 것뿐만이 아닌 그림이 작용하는 원리나 그림을 기억하는 능력을 키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소양들이 쌓여 여러분들이 이제 시대가 요구하는 융복합적인 인재로 거듭나서 사회에서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호학번 졸업생 장홍일입니다. 저는 주식회사 브라이트에서 메타버스 콘텐츠 기획, 개발,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 메타버스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수직 상승했고 메타버스는 차세대 플랫폼으로 계속하여 거론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 분야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게 저는 이제 미술적인 감각과 기획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산대학교 미술학과 교육 커리큘럼에는 이에 보탬이 되는 3D 강의, 콘텐츠 기획 강의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수 미술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기 좋은 능력을 키워 좋은 인재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